예, 녹화 시작했고요. 예, 머신 트레이딩 이제 발표 이제 아까 계속 진행 중이었고, 지금 옵션으로 이제 그 가격 예측하는 걸 쭉 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이제 대체로 개별 주식 종목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었거나 혹은 이제 논문을 리뷰해가지고 이 전략은 어떻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준영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지수 옵션 말고는 거래가 거의 되지가 않아서 살짝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해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외 옵션을 뭐 각각의 뭐 모든 일봉 데이터를 뭐다 들고 와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서 이제 만약에 옵션을 이용한 이제 피처를 가공할 때 한번 참고해서 봐도 좋을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가볍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법 의미 있는 피처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공매도 물량, 뭐 유동성, 뭐 그리고 또 PC로 이제 팩터 만들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챕터가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저자가 뭐 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등을 이용해서 이제 전략 탐험기 같은 내용이 딱 2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부서가 없는데 이거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프라이스로 이제 스탑 리턴을 이제 예측하는데 한 5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예측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임플라이드 모먼트 해가지고 이제 모먼트가 보통 저희 평균 이게 1차 모먼트였죠. 1차 모먼트고 스큐니스트가 2차 모먼트, 이제 컬투시프트가 3차 모먼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옵션으로 각각의 내재된 그 모먼트들을 이제 계산해서 이걸로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를 이제 이용하는데 그 변화 잠깐만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그 임플라이드 모멘트 할 때 네 평균이 1차 모멘트고 네. 2차 모멘트는 분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맞아요. SK 유니스는 3차고 컬터시스가 쿼터시스는 4차고요. 4차 모멘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진님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네. 2차 모먼트가 베리언스, 3차 모먼트가 스큐니스, 네. 4차 모먼트가 컬터시스. 네, 정정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몰라요. 네,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렇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 해가지고 이제 그 월간 이제 볼러틸리티 체인지를 이용해서 뭐 응용한 전략, 뭐 그리고 콜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 해가지고 전략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지금 봐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풋이랑 콜이랑 이제 언밸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좀 미세한지를 예측하는 거고 뭐 쭉쭉쭉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전반적인 컨셉은 이제 어, 옵션 트레이더들이 어, 더 많이 안다라는 전제하에 만든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의 움직임을 보고 그 주식 그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면 잘 먹힌 했었다가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제 저자도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이제 예측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실제로는 뭐좀 쓰기 어렵다.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쓰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 이제 좀 정보가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을 따라가면은 이제 주식으로는 돈을 제법 벌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임플라이트 모먼트 해가지고 이제 볼러틸리티랑 스큐니스랑 컬티시스 예, 이거 세 개 이제 2차, 3차, 4차 모먼트를 가지고 어, 네.
만드는 전략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옵션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제 볼러틸리티랑 스키우니스랑 컬토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 이걸로 주식이 뭐 한 2,000개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볼러틸리티 기준으로 이제 소팅을 해서 뭐 상위 30개, 그다음 뭐 스큐니스로 소팅을 해서 상위 30개, 이것 중에 또 이제 상위 30개, 이것 중에 또 이제 컬투시스로 필터링, 소팅을 해가지고 이제 상위 30개, 뭐 이런 종목만 뭐 롱을 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텀에 있는 종목들만 숏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내용이고요. 네. 보시면은 implied volatility는 이제 결론적으로 변동성 이제 옵션으로 이제 내재 변동성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ATM에 있는 콜옵션 이제 델타가 0.5고 풋옵션이 델타가 마이너스 0.5예요. 이걸 이제 두 개 더 에버리지 치면 이제 델타가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제 그 남은 거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트 볼러티리티를 콜옵션과 이제 풋옵션의 이제 평균가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스큐니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콜이랑 풋의 언밸런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에 좀 치우쳐 있냐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인폼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특정 방향성을 알게 되면은 이제 ATM보다는 OTM 이제 좀 그 행사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제 옵션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OTM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느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무게를 싣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맞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OTM이 확실히 그 수익률이 엄청 좋죠. 대신에 이제 리스크도 엄청 높죠. 산 프리미엄은 거의 그대로 다 날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컬투시스는 이제 어, 책에서 잠깐 나오는데 테일 테일 리스크라고 그러죠. 네. 컬투시스가 이렇게 뾰족할수록 테일이 두꺼워지니까 이제 손실이 날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뭐 이익이 날 확률도 높아지는 네, 이런 게 이제 컬투시스인데 이제 이거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네, 이번 그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TM의 가격을 이제 콜과 풋의 가격을 이제 이게 델타가 0.5라는 게 이제 ATM 콜의 ATM이라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0.5라는 게 풋의 ATM 옵션이라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0.25를 이제 OTM으로 잡았던 거죠. 이제 이거 이 두 개의 괴리로 스튜니스를 구하고 뭐 이거는 이제 테일 쪽 리스크를 표방한 거고 이쪽은 이제 컬터시트를 치면 이제 이쪽 부분을 만들어준 건데 그래서 테일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이제 확인하는 쪽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저자가 이제 전략을 엄청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자세하게 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투자를 했고 성과는 어떻다.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뭐 맞았다, 틀렸다, 뭐 이렇게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슬라이드 미니트도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큐니스로 서칭을 해서 탑 30%를 이제 롱을 치는 거죠. 탑 30%를 이제 롱을 한다기보다 이제 들고 오고 그 30%를 다시 들고 와서 컬투시스로 또 탑 30개를 들고 와서 또 다시 이거를 볼러틸리티로 이제 소칭을 해가지고 탑 30개를 들고 오는데 요거를 매월 말에 이제 롱을 하고 반대로 이제 바텀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숏을 치고 이거를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리밸런싱을 해봤더니 이제 애뉴얼 리턴이 이제 9.68%가 나왔다. 라는 거고, 이제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다 탑들이 이제 하이 리스크죠. 이제 뭐 스키우니스든 뭐든 이제 다 볼러틸리티가 높을수록 이제 리턴이 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걸 아 이거는 이제 볼러틸리티 쪽의 이야기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리고 컬투시스 쪽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컬투시스 이제 미친 듯이 뭐 돈을 엄청 딸 수 있거나 뭐 돈을 엄청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컬투시스 페테일 쪽의 느낌 사람들이 별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많이 할수록 수익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럴지 모르는데 약간 저희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향의 비율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전략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잘 들리시죠? 네, 예, 잘 뭐 들려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음,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를 계산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월 그 변화하는 양을 보고 이제 그게 변화하는 양이 클수록 이제 결국에는 특정 논문누가 봤더니 이제 변화하는 양이 클수록 이제 수익률이 높더라. 그리고 변화하는 볼러틸리티 변화량이 작을수록 이제 수익률이 낮다라는 그 성질을 이제 누가 백테스팅으로 발견을 하고 논문을 써봤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저자도 이제 그 SP 저기에서 했더니 이제 자기도 수익률이 잘 나오더라. 거의 뭐 이제 1%월 수익률이 이제 1% 정도 나오더라. 라는 거고요. 예. 조금씩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예, 꾸준히 이제 인플라이드 볼러틸리티가 높다거나 이제 꾸준히 낮다거나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뭐 원스리 체인지가 좀 큰 종목들이 이제 가격 움직임이 좀 크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수익률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저자가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재밌었는데요. 이제 풋콜 패리티 그 쪽을 이용해가지고 풋콜 패리티는 이제 유러피안 옵션에서 이제 콜이랑 이제 풋 그리고 이제 네, 콜이랑 그 종목을 들고 있는 거랑 풋이랑 아니, 네, 그 풋이랑 이제 일반 캐시를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거의 그 등호가 성립한다. 약간 이게 이제 콜 패리티고 이걸로 해서 이제 콜 옵션을 뭐 이제 풋이랑 뭐 선물을 이제 쇼치고 이제 뭐 캐시를 들고 있고 이런 걸로 이제 합성으로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이론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투콜 페리티 쪽을 들고 와서 그걸 직접 계산한다기보다 이제 저자가 이제 이런 쪽으로 쓰면 이제 투콜 페리티에서 이제 조금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이거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이제 제법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소개된 논문의 일종이었고요. 이거를 조금 보게 되면은 조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의 이제 특정 주식의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를 이제 VS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 값을 구해요. 이 값이 뭐냐면은 J가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요. 이게 콜 옵션의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 그리고 J 행사가의 풋 옵션의 임플라이드 볼러틸리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특정 스탑이고 이제 특정 시점. 이거에 이제
그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죠. 디퍼런스를 구하는데 이거 디퍼런스를 쫙 이제 에버리지를 치는데 평균을 치는데 그냥 평균을 친다기보다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로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이제 미결제 약정에 이제 비중을 두고 이제 그 가중 평균을 쭉 봐요. 그리고 이 가중 평균 한뭐 이제 30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한번 이걸 쭉 다 계산을 하고 뭐 이제 뭐 40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도 쭉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다 서메이션 했더니 이제 두 쪽에서 이제 임밸런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값이 이 값이고요. 그래서 그 각 주식에 대해서 이 값을 모두 다 구해본 다음에 뭐 이제 이 값이 높은 쪽을 롱하고 예, 그 낮은 쪽을 숏했더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했더니 CAGR이 이제 12.4%가 나왔다. 예, 뭐 이런 쪽이고요. 이게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이 스탁 프라이스가 이제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콜을 사고 풋을 쇼 콜을 사고 풋을 쇼치니까 이제 이러한 임밸런스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러한 임밸런스는 결국에 옵션 트레이더들의 전망이 반영된 거니까 이거대로 사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거의 뭐 인폼드 트레이더가 대부분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전략이고요. 이거는 근데 제법 계산을 해보면은 또 지금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피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의하게 봤었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옵션 트레이더라기보다 이제 인폼드 트레이더들이 진짜 이제 확실하게 이거 진짜 뭐 내부에 뭐 회계 부정이 있어서 이제 완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선물을 쫓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그냥 OTM 풋옵션을 왕창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까지 쫙 내려와 버리면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혹시 뭐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이건 그대로 다 날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폼드 트레이더는 이제 대체로 OTM을 많이 산다. 그러니까 OTM이랑 이제 왜곡되지 않은 ATM의 이제 그 가격 그 볼러티리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음,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OTM 쪽에 이제 OTM 풋 쪽에 좀 변동성이 큰 거, 그 임플라이드 볼러티리티가 큰 거가 보게 되면 이제 그거는 아마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거래를 하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OTM 풋, ATM 콜, 임플라이드 볼러티리티 전략의 그 요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ATM 콜을 쓰는 이유는 그냥 가장 그 유동성이 많은 그냥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쓴 거고 결국에는 이제 OTM 콜의 이제 값에 따라서 그 전망이 바뀌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면은 이제 대체로 4.2% 정도의 이제 CAGR, 연이율이 나오더라라는 전략이에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리즈너블한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이 전략은 뭐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저자가 뭔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봐도 저도 조금 보면서 이상해가지고 일단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을 들고 와가지고 한 건데요. 이게 아까 제 두 번째 전략이 이제 인플라이드 인플라이드 볼러티리티의 이제 먼슬리 체인지 값을 가지고 이제 쭉 소칭을 해서 뭐 이제 탑 얼마를 이제 롱하는 이런 전략이 이제 크로스 섹셔널한 팩터로 썼었는데 이제 이런 팩터를 크로스 섹셔널하게 쓰지 않고 이제
SPX의 이제 implied volatility, SPX의 이제 마켓 인덱스의 옵션의 implied volatility 팩터를 이제 팩터 모델의 하나 요소로 쓰고 이거를 이제 각각 스탑 프라이스, 스탑 리턴이랑 음, 스탑 리턴이랑 이 팩터랑 이제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이 나온 베타 값으로 이제 소팅을 해가지고 이 베타 값이 팩터 로딩이 이제 낮은 것들을 사고 높은 것들을 팔게 되면은 이제 뭐 3.6% 정도의 CAGR이 나오더라. 이런 쪽에 얘기를 했었고요. 아, 네, 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봤던 이제 여기서는 좀 저희가 쓸 법한 게 응용을 해볼 수 있을 법한 게 이제 옵션을 이제 인덱스 옵션만 쓰고 이거에 볼러틸리티를 구하고 실제로 이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인덱스 옵션에 볼러틸리티를 구해가지고 그거랑 스탑 프라이스 리턴이랑 연결고리를 찾아서 한 거라서 이제 저희 시장에도 뭐 좀 응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뭐 마켓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CAGR을 보면 한번 시도를 뭐 해보면 또 의외로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전략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저자가 여태까지 얘기한 그 논문을 보면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더라라고 한 그 5개가 설명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자가 자기도 한번 해보고 논문을 보면서 따라 해봤더니 괜찮더라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스태티스티컬 팩터 해가지고 PCA로 이런저런 장난을 해보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CAGR이 한 16% 나왔다. 15.6%였어요. 15.6%가 나왔는데 이거 괜찮다.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일단 또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리면은 short interest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한창 중지가 된 공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메인 컨셉은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위해서 이제 빌린 수가 이제 short interest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 주식은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메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SIR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GTC라는 메소드가 있고 피처가 있는데 이건 전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SIR은 Short Interest Ratio 해가지고 그 아까 공매도를 위해 이제 빌린 주식수를 그총 주식수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수 대비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이제 몇 개나 주식이 빌려졌냐를 판단하는 비율이 SIR이고요. 그리고 GTC는 데이스 투 커버인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그 수요드 인터레스트를 총 그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최근 뭐 며칠간의 이제 에버리지 데일리 트레이딩 볼륨. 그러니까 여기 저자는 21일 평균을 썼어요. 그러니까 총 아웃스탠딩보다는 이게 지금 최근 거래량 대비 뭐 얼마나 공매도 물량이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의미에서 GTC를 썼고 저자가 이제 SIR 가지고 주식을 쭉 정렬해서 상위 10%를 숏치고 하위 10%를 이용했더니 오히려 네거티브한 CAGR이 나왔고 DTC로 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한 5.8%의 CAGR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SIR보다는 이제 DTC가 좀 더 좋은 팩터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사람이 쓴 논문, 제로엣지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이제 GTC가 SIR보다 좋긴 한데 지금
계속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나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예측력은 떨어지고 있다. 네. 우리나라 공매도 정보도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뭐 HTS에서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분량이 이제 각 일마다 잔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법 정보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공매도 물량을 보고 이제 전략을 짜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저자가 본 것 중에 마지막으로 리뷰 이제 PCA 전에 마지막으로 리뷰한 게 이제 리퀴디티 팩터인데요. 어, 저자가 그 리뷰한 논문은 이제 이보슨이 논문인데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리뷰를 했더니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자기가 했더니 뭐 이거랑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왔다.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자가 한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한번 다들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는 그 스탁이 좀 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질수록 그 미래 수익률이 높아진다. 라는 게 이제 그런 가설로 해서 했던 거고, 이거를 72년부터 14년도까지 그 3,500개 이제 라지캡, 거래량이, 거래량이 아니고, 캐파가, 그, 뭐죠? 총 주식수가 높은, 네,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레스 리퀴드한 그 퍼스트 쿼타일을 바이하고 좀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걸 이제 숏했더니 이 정도의 CAGR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법 유효하다. 저희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몰캡 같은 경우에 좀 스몰캡에서 좀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자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너무 드로우다운도 크고 이제 재미가 없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내 맛대로 한번 맞춰보겠다. 그래서 뭐 STX 스타만 바스켓으로 쓰고 이제 제일 유동성이 높은 종목 50개를 롱치고 유동성이 작은 걸 쏟치고 했더니 오히려 이제 방금 논문 저자랑은 반대의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8.4%의 CAGR이 나왔다. 라고는 하는데요. 자기는 이제 리밸런싱을 데일리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약간 같은 방법을 했는데 저자가 틀렸다. 그러니까 논문 저자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이 전략으로 뭐 매일매일 100종목을 리밸런싱 했는데 CAGR이 8.4% 나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손실이 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전략을 돌리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좀 보긴 했어요. 네. 혹시 다른 생각 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해보는 건 다 좋은 거니까요. 네. 네, 좀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간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테스트 조건이 좀 너무 다른데 그냥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와서 비판한 어, 건 아닌가. 이런 제, 읽으실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두 논문이 다, 두 가지 전략이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보슨 그 위에 거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장기 투자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일리잖아요. 네, 단기 투자 전략이래요, 굉장히. 네, 단기 전략에는 이제 유동성이 큰 거는 무슨 의미냐면 매수자들이 몰려서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 사고 팔고 많이 한다는 얘기, 인기 있는 종목들만 고른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래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예, 주택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조건이 다른데 이제 그냥 약간 이 논문이 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도 하여튼 재밌네요. 예. 뭐 살짝 거래 비용을 감수하기엔 그 낮은 수익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거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인가요? 그거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네. 데일리면 거래 비용을 반드시 감안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래 비용을 알겠습니다. 감안했으면 본인이 아마 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걸 명시하지 않은 거는 아마도 안 한 게 아닐까라는 네, 추측만 할 뿐인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네. 그 맥락적으로는 사실 이제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네. 디테일 부분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슬리피지를 감안했냐 아니냐 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슬리피지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수익률이 너무 낮고 네. 이제 또 그 일종의 매일 이제 인기 있는 종목을 사고 파고 하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이 몰리는 종목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대한항공이 되게 이슈를 많이 받았잖아요. 포커스. 그렇죠. 예. 하루에 이제 막 그 뭐 한 15%, 25, 뭐 30%까지 가까이 갔다가 다시 뭐 한 10%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변동성이 큰데 이게 이제 리밸런싱 한다는 게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나름대로의 뭔가 이슈현 전략이 있어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사고 파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하루 안에. 아, 네. 약간 그냥 거의 이벤트 드리븐이 아니라 엑셀 베이스로 종가로 한 것 같았어요. 그 전체적인 맥락적인. 그러면 너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뭔가 그 하루 안에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파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뭔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몰리는 걸 텐데 유동성이 예, 그 언제 사고 파냐에 따라서 하루에도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좀 설명도 미흡하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뭐 또 좋은 관점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까지가 이제 저자가 이제 쭉쭉쭉쭉 논문을 보면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이 있고 내가 해봤더니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이렇게 쭉 그냥 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약간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PCA 전략 이거는 좀 괜찮다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코드도 상세하게 매틀랩 코드도 상세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 이거를 실습 자료를 만들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쭉 제가 이해한 대로 도식화를 해봤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단순 PCA, 그러니까 저희가 팩터 모델을 그 2장 초반에 했었는데요. 이게 팩터 모델 자체가 일단은 알려진 팩터로만 했었고 보통 펀더멘탈한 종목이 많아서 한계점이 뭐 그냥 알려진 것만 쓸 수가 있고 뭐 어떤 히든된 피처를 쓸 수가 없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었고 펀더멘탈한 경우는 뭐 이제 1년에 많아봐야 4번 나오는 건데 이걸 뭐 단기 트레이딩에 쓸 수도 없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 주식 수익률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탁 1, 뭐 스탁 2 해가지고 수익률을 쭉 해놓고 이거를 이제 PC로 돌려서 이제 팩터들을 이제 쭉 뽑아내는 거죠. 뭐 10개가 있었다면 이제 팩터 10개를 뽑아내서 이제 베리언스가 높은 뭐 상위 5개 팩터들을 쭉 뽑아내서 상위 5개 팩터들과 개별 상위 5개의 팩터들과 개별 주식의 이제 스탁 리턴을 가지고 또 멀티 그 다별량 리그레션을 하는 거죠. 다별량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맞춰서 그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투자를 했더니 성과가 제법 좋더라 라는 게 이제 일단 그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쭉 설명을 하는 걸 보자면 이제 대체로 이제 252개의 윈도우로 계속 롤링을 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이더라고요. 250은 당연히 이제 1년치를 상정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클렌징을 해가지고 이제 대략 이제 안정된 데이터 이제 스탁에 이제 한 300개를 뽑아서 지금 현재 T 시점 기준으로 롤백을 한 252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받아오고요. 이걸로 이제 PCA를 돌리는 거죠. 일단 여기서 2007년부터 2014년도에 이제 SPS 스탁스를 썼다고 했어요. 여기에 데이터는 뭐 프라이스가 아니라 이제 리턴 값, 데일리 리턴, 클로즈 리턴 값을 쓰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PCA를 돌려서 이제 팩터들이 당연히 또 300개가 나오고 베리언스를 얼마나 담당하냐에 따라서 이제 쭉 소칭을 하면은 그 중에서 탑5의 팩터들을 골라냅니다. 탑5 팩터들을 골라내고 요거를 멀티베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T 시점에 이제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T-251일부터 T-1일까지의 그 팩터, 그거 데이터로 PCA를 돌린 팩터들을 이제 구해서 팩터 1부터 5까지를 하고 이제 베타 1, 베타 2 해가지고 피칭을 하는 거죠. 이 피칭 작업을 스탑 1에도 하고 스탑 2에도 하고 스탑 300까지 쭉 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로 네, 아래 T 플러스 1 시점의 수익률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300개의 예측값이 나오는데 이 300개 예측값 중에 이제 탑 50개를 이제 바이하고 같은 50개를 셀 했더니 CAGR이 무려 15.6%가 나왔다. 지금 2장에서 설명한 그 모델 중에 제일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좀 괜찮지 않냐? 그 위에 건 내가 쭉 봤는데 이렇게 썩 시덥지 않았고 내가 이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만들어 봤더니 이건 좀 괜찮더라 라고 저자가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또 좋은 게 펀더멘탈을 쓰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도 쓸 수 있고 뭐 수익률을 쪼개서 볼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팩터 피처로 조합을 해가지고 진짜 이걸 또 다시 리그레션 모델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 모델을 돌리고 이걸 다시 또 랭크로 나눠가지고 소칭을 해서 투자 전략을 만드니까 되게 좋더라 라고는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데일리 이제 뭐 일단 1달러씩만 사고 팔았죠. 이게 이론적으로 1달러씩 시뮬레이션에서 1달러씩만 사고 팔았고 또 데일리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 비용도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내가 발견한 것 중에 이런 방법을 썼더니 좋더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게 방법은 되게 좀 또 듣도 보도 못한 참신한 방법을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 있게 이제 매트 레코드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팩터는 어떤 걸 쓴 거예요? 네? 그 팩터를 PCA로 만든 다음에 리그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네. 팩터는 어떤 걸 썼는지도 혹시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PCA로 하면은 팩터가 한 300개로 하면은 300개로 이제 PCA를 돌리면은 팩터도 300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각자 이제 비율이 조금씩 조정돼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력이 높은 이제 베리언스가 높은 순대로 이제 소칭을 해서 이제 탑 5를 들고 이제 그 5개의 팩터로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300개의 팩터가 5개로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럼 300개의 팩터는 어떤 것들을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300개 팩터라는 게 그러니까 300개는 이제 PC를 돌리면은 그 축을 돌려가지고 피처가 300개가 새로운 이제 오소고나라는 피처들이 300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근데 300이라는 건 이제 숫자를 아, 300이란 스탁 숫자를 300개라는 거잖아요. 스탁이 300개고 네, 스탁이 300개. 네, 그다음 PCA를 하면은 이게 차원이 축소돼요. 그렇죠. 그 차원이 축소되는데 그 중에 5개만 주요 메이저만 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원이 이제 이 축소시킨 거죠. 이제 차원을 해가지고 예, 그 베리언스가 높은 설명력이 높은 5개만 추려와서 이거를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파마의 3팩터 모델이 있는데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네. PCA를 썼다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3팩터하고 5팩터 모델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진 맞아요. 맞아요. 저자도 이제 파마 프렌치 모델 그를 이제 모티브로 가져와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죠. 차원 축소 방법은 PC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 쓴 것 같아요. 가장 그하고 기초적인 걸 쓴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응용 방법도 어떤 차원 축소 방법을 쓰는지 또 응용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이션은 뭐 이제 저희 머신러닝 쪽으로 바꿔서 이제 저희가 또 해봐도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해보면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방법 차단이지 않나 저도 생각을 들었거든요. 차원님 혹시 그 답이 됐나요? 조금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제가 다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자도 말하는 게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쭉 리뷰를 한 걸 보면은 저자가 다 결론적으로는 소칭을 하고 뭐 상위 몇 개, 하위 몇 개, 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 다 랭킹 메서더리잖아요. 이게 오히려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경향, 뭐 어떻게 보면 로버스트하고 강력한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리그레이션을 분석하기 싫다면은 이제 뭐 넌 리니어한 모델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챕터 5에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 이게 거의 머신러닝 쪽 소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팩터들을 뭐 논문에서 쭉 다 봤는데 이게 뭐 미국 시장에서는 먹혀도 이제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완전 반대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자 연구한 그 분야에서만 써야 되지 다른 시장에서 쓰면은 이제 뭐 좀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설명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이제 이런 같은 시간대에 뭐 마켓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한 90년대에서는 워킹 잘했던 게 지금 2020년 와서는 또그 예측력이 좀 낮아져가지고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레짐이 또 바뀌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책을 맹신하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메소드가 있었고 이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가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이제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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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아이고.